her gold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안녕하세요, MG입니다. 2020년 새해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연말 연초에 저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바로 제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벌써 아기를 낳았다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와이프와 병원을 갔는데 임신 5주차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주차, 아기가 1cm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이번 영상도 텀이 좀 길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액티브엑스 함수 개요와 간단하게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부터는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화된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감 가지시고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기초 함수 다룰 때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액티브엑스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액티브엑스 함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개요입니다. 자, 액티브엑스에서 먼저 간단하게 개념부터 다루고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액티브엑스는 오토캐드와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여러 소프트웨어와 상호간의 제어를 가능하게 해놓은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캐드 내부 또는 외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오토캐드를 조작할 수 있게 해놓은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인터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이 MGCAD 채널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도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란 하드웨어적 설명이 있고 소프트웨어적 설명이 있고 개발자적 설명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았음을 참고 바라겠고요. 자, 우선 하드웨어적, 자, 사용자인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주는 장치, 자, 예를 들어서 모니터나 키보드나 마우스 등등. 제가 사용자이고 좀 이것들이 컴퓨터인데 컴퓨터와 내가 대화할 수 있거나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입출력을 해줄 수 있는 장치잖아요. 저도 보고 컴퓨터도 나에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드웨어적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인 사람과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여주는 모든 가시적인 윈도우, 실행창, 메뉴, 아이콘, 툴바 등등. 자, 여러분 CAD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터페이스예요. 제가 사용자인 나와 이 오토캐드를 쓸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들, 이런 메뉴, 툴바 버튼, 이런 것들이 상호 정보를 주고받거나 뭔가 동작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적, 여러분들이 이제 리습이나 다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그때는 이제 개발자적 위치에서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 프로그래밍이 돌아가는 운용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객체를 개발자적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AP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픈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약자인데, 자, 이런 것도 인터페이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X, 게임 개발할 때 쓰는 거, 오픈GL, 이거는 렌더링 엔진에 많이 쓰이는 인터페이스죠. 자,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오토캐드 어플리케이션, 오토캐드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캐드 안에 DWG가 있죠. 이렇게 있고 이 바깥에서 이런 C++, C#, 자바스크립트, 베이직, VBA 이런 외부 프로그래밍 언어와 이런 오토캐드와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이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어떤 동작을 시키기도 하고 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것을 오토캐드 액티브엑스 인터페이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즉 오토캐드 개발사에서 이 오토캐드를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죠.
오토캐드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오토캐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뭐 메시지 후킹이나 해킹 기법으로 작동을 시킬 수는 있긴 있겠지만 제약이 많이 있겠죠. 조금 현실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저기 먼 대륙의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쵸? 근데 그 가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대륙으로 그 나라로 갈 수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나 배나 뭐 헬리콥터나 뭐 이런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 오토캐드를 조작할 수 있는 그 중간 매개체를 ActiveX 인터페이스라고 한다. 그리고 그 ActiveX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언어들은 이와 같다 라는 뜻입니다. 뭐 C++, C#, 자바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지, 오토캐드 VBA, 엑셀 VBA 등등. 이걸로 ActiveX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캐드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ActiveX 객체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터페이스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계층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조작하거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때 그 계층 구조의 순서에 따라서 가지고 와야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거나 원하는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상위 계층에는 오토캐드 응용 프로그램, 즉 오토캐드 자체가 가장 상위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캐드 안에 크게 4가지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자, 프리퍼런스가 있고요, 도큐먼트가 있고, 메뉴바와 메뉴 그룹이 있습니다. 자, 프리퍼런스는 말 그대로 뭐 선호사항, 환경 설정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캐드에서 보시면 이거 있죠. 파일, 디스플레이, 뭐 유저 프리퍼런스, 뭐 드래프팅, 요게 바로 이 항목이에요. 디스플레이, 드래프팅, 파일, 프로필 이런 등등. 이런 거를 ActiveX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또는 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인터페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도큐멘트에서도 그 문서 안에서 블록이 있겠고,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종이 영역, 그다음 딤 스타일, 레이어, 텍스트 스타일 등등등등 이런 정보들이 이 도큐멘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큐멘트 안에서 이 드로잉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또 삭제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라인, 서클, 텍스트, 아크 이런 등등을 도큐멘트 안에서 그렸다가 지웠다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계층 구조인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리려고 하는데 생뚱맞게 환경 설정에서 라인을 그릴 수는 없는 거란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계층 구조를 뜻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자, 링크 해드린 오토캐드 온라인 도움말인데 여기 보시면 ActiveX 레퍼런스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곳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상위 있는 게 오토캐드고요. 프리퍼런스, 도큐멘트 안에 도큐멘트 이제 항목이 있고요. 보시면은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어떤 객체는 어떤 것을 부모로 삼고 있구나, 또 어떤 것은 어떤 객체들을 자식으로 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런 족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객체 모델을 한번 쭉 봤으니까 이제 ActiveX 함수를 간단히 다뤄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시간 ActiveX를 맛보기를 할 때 필요한 함수들인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LLoadCom 함수,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함수예요. 자, 비주얼리스 확장 함수를 로드를 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는 이 기능들이 로드가 안 돼요. 괜히 쓸데없이 메모리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ActiveX 확장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VLLoadCom을 호출한 다음에 다음 펑션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함수명이 좀 긴데, 자, VLX get occad object 함수는 현재 오토캐드 세션의 최상위 오토캐드를 VLA 객체로 리턴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캐드는 다중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토캐드 한번 실행할 때마다 그걸 한 세션이라고 봅니다. 그 한 세션, 그 세션에서 VLX get occad object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세션의 캐드를 그 객체로 리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상위 객체를 가져왔어요. 아까 이 모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를 가져오고, 거기다가 라인을 그린다,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ActiveX 맛보기 할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이 함수들을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최상위 오브젝트 CAD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가져야 돼요? 이거 가져왔으니까 도큐멘트를 가져야 되겠죠. 도큐멘트는 VLA get 액티브 도큐멘트 함수, 자, 열려져 있고 활성화된, 즉 보이는 DWG를 VLA 객체로 리턴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함수명과 어캐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위에서 그 세션의 최상위 오토캐드를 여기다가 인수값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캐드에 현재 활성화된 도큐멘트를 VLA 객체로 리턴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큐멘트까지 가져왔죠? 그러면 뭘 가져와야 돼? 이번에는 모델 스페이스를 가져야 되겠죠? 자, 모델 스페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캐드에서 이 까맣게 되어 있는, 우리 드로잉 할 수 있는 이 영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종이 영역, 페이퍼 스페이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아웃.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죠? 객체를 추가하는 곳, 즉 그 공간을 모델 스페이스로 잡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VLA get까지는 똑같죠? VLA get 모델 스페이스 함수, 해당 도큐먼트의 모델 스페이스의 공간을 VLA 객체로 리턴합니다. 사용 방법은 비슷하죠? 함수명과 이번에는 도큐멘트 오브젝트, 아까 get active 도큐멘트에서 받아온 그 객체를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든 도큐멘트 객체를 넣게 되면은 그 도큐멘트의 모델 스페이스, 즉 이 공간 자체를 객체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VLX 덤프 오브젝트라는 함수는 이거는 util 함수예요.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할 때 쓴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조회하기 위해서인데, 자, 설명 보면 그 가져온 객체의 특성과 메소드를 출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성은 말 그대로 프로퍼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퍼티, 속성. 메소드는 말 그대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 동작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이것도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VLX 덤프 오브젝트, 이거는 VLA 객체 얘기하는 거. 아까 이것들 우리 리턴 받았죠? 오토캐드 객체도 받았고 도큐멘트도 받았고 모델 스페이스도. 근데 이 객체 모델이라고 나온 이것들은 전부 다 VLA 객체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t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게 되면은 메서드까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성만 출력을 해줘요. 이것도 제가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간단히 콘솔창에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LX 3D 포인트 함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액티브엑스에 호환되는 베이리언트 형식 점 데이터를 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리습에서 쓰는 점 좌표 데이터 형식과 액티브엑스에서 사용하는 점 데이터의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리스트로 된 점 데이터를 바로 액티브엑스에서 쓸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액티브엑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리스트 값을 베이리언트 형식으로 변화를 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리스트 자체, 즉 아까 말씀드린 X값, Y값, Z로 되어진 이 리스트를 그대로 넣으면 베이리언트 형식으로 이거를 출력을 해주고요. 또는 X값 따로, Y값 따로, 그리고 Z까지 포함시키거나, 그러니까 두 개를 넣게 되면은 2D 베이리언트 좌표가 리턴이 되고, 세 개를 넣게 되면은 세 개를 가진 베이리언트 좌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VLA addLine 함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추가한다, 라인을. 자, 지정된 공간에 라인 객체를 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를 보면 함수명에다가 타겟 스페이스라는 뜻이고요. 생성할 공간, 베이리언트 PT, 아까 말씀드린 이거 리스트 자체가 들어가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그 변환된 시작점, 그 다음에 변환된 끝점이 들어가면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액티브엑스에서의 모든 점값은 리스트가 아닌 베이리언트 형식이다 라고 이렇게 보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까지 해볼 텐데, add 텍스트, 똑같이 지정된 공간에 텍스트 객체를 생성. 자, VLA add 텍스트 타겟 스페이스, 문자 내용, 문자 삽입점, 그리고 문자 높이, 이렇게 인수가 필요합니다. 자, 나중에 이 액티브엑스 함수 찾아보는 방법, 이것은 좀 더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간단하게 VLX get 오브젝트와 덤프 오브젝트를 한번 콘솔창에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습창에다가 VL 로드 컴을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출을 하고 setq arcade app VLAX get, 요 인터레선스 여러분 오랜만에 쓸게요. Shift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인터레선스 출력이 됩니다. arcade get 오브젝트, 이거를 선택하고 인수는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냥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닫고,
자, 이렇게 되면은 VLA 오브젝트, 자, I 어캐드 어플리케이션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그러면은 이 어캐드 APP에 오브젝트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VLX 덤프 오브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VLX 덤프까지 하고 똑같이 또 Shift 컨트롤 스페이스바. 그러면은 자동으로 채워지죠. 그리고 어캐드 APP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넣어봐서 엔터를 쳐보면 자, 뭐가 후루룩 올라갔죠. 이 객체에 대해서 덤프를 떠보니까 프로퍼티 밸류, 즉 속성, 특성 목록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지금 액티브 도큐먼트는 뭐고, 어플리케이션 뭐고, 뭐 캡션은 뭐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대충 단어만 보셔도 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열고 뭐 RO 가로 닫고는 조회만 가능하지 변경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인 거예요. 즉 읽기 전용 속성이다,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본 덤프 오브젝트에서 T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넣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아까 프로퍼티까지만 출력이 됐었는데 지금은 메소드 서포트, 그러니까 즉 지원하는 동작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에벌, 뭐 get, 어캐드 스테이트, 뭐 리스트 ARX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죠. 즉 이 어캐드 오브젝트가 지원하는 메소드를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괄호 안에 숫자는 이제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할 때 넣을 수 있는 인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필수가 있겠고 선택 옵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차차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캐드까지 했으니까 도큐멘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어캐드 도큐멘트를 갖고 왔으니까 이번에는 VLA get 액티브 도큐멘트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seq acdoc는 VLA get 액티브까지 하고 인터셋을 해보면 도큐멘트가 이렇게 있죠. 도큐멘트인데 아까 인수가 뭐였죠? 오토캐드 오브젝트였죠, 그죠?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저장해 놓은 어캐드 app를 인수로 주게 되면은 어캐드 도큐멘트를 해갖고 또 객체가 리턴이 됐죠. 그러면 덤프에서 또 도큐멘트에 메서드와 프로퍼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덤프에다가 오브젝트를 넣어서 HDOC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T까지 해볼까 이번에 아예. 자, 화면을 보면은 도큐멘트는 아까 어플리케이션보다 좀 더 프로퍼티가 많죠, 그죠? 뭐 현재 활성화된 팀 스타일, 뭐 머티리얼, 블록이 뭐고, 그다음에 윈도우 창의 높이가 뭐고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도면 이름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테스트 app. 지금 현재 제가 열어놓은 게 테스트 app DWG예요. 활성화된 도면이니까 바로 이게 지금 활성화돼 있죠, 지금 테스트 app가.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것들이 패스가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패스 여기 있죠. 그럼 이 도면에 경로도 이렇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원하는 메소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기본적으로 세이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베이스를 하시게 될 때 객체를 가져오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덤프를 떠보면 그 객체가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꼭 이게 아니어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방금 도움말에서 이 오브젝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방금 덤프 뜬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 에벌, 준, 뭐 이런 거 있고요. 윈도우 탑, 풀네임,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까 도큐멘트도 있겠죠, 당연히. 도큐멘트 DOC 여기 보시면 메서드는 이런 게 있었고, 세이브즈도 여기도 있고, 프로퍼티, 패스 보이시죠,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자, 디펀 C 액티브 1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히 함수들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위에서 리셉에서 VL로드 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면 이 아래에서는 굳이 또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금 캐드로 가져왔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캐드 app VLX get 어캐드 오브젝트 가져와서 또 seq 이번에는 acdoc VLA get 액티브 도큐멘트 있죠? 액티브 인트레센스 도큐멘트 그리고 어캐드 app 이렇게 해서 도면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바 모델 스페이스 M 스페이스를 가져오는데 M 스페이스도 똑같죠? 인수를 이번에 도큐멘트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VLA get 모델까지 해놓고 또
이것은 뭐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인텔리센스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길잡이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와 주세요. 아까 제가 덤프를 떠가지고 도큐멘트에서 프로퍼티가 이 네임 있잖아, 네임. 자, 요거를 가져오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 네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액티베이스가 네임이란 프로퍼티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뭘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이 도면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setQ DWG name이라고 해가지고 액티베이스로 도면 번호를, 도면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을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VLA get 이 속성을 쳐보면은 파란색으로 바뀌죠. 보셨나요? 그러면은 get으로 해서 이 네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함수가 제공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유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네임을 가져오는데 이 인수는 뭘 것 같아요? 당연히 도큐멘트를 넣으면은 이 도큐멘트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겠죠. 나오나요? 자, 그럼 대신에 어캐드 app 객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캐드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네임이라는 것은 아까 확인을 해봤지만 도큐멘트에도 이 네임이란 속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오토캐드에서도 네임이란 속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또 자주 쓰는 패스. 자, 패스도 리드 올리긴 하지만 어쨌든 가져올 수 있죠. 오토캐드에도 있고 도면에도 있을까요? 도면에도 아까 패스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복사를 해서 경로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패스로 해볼게요. 변수로 가져오는데 VLA get 패스가 되겠죠. 자, 현재 여기가 까만색이라는 얘기는 지정이 안 된 평선인데, 자, PATH 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get으로 해서 패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오토캐드에 패스를 가져오면 오토캐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도큐멘트를 넣게 되면은 이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VLA get이 있으니까 가져오다.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put, input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put으로 바꾸게 되면 put 패스가 지원은 되긴 되지만 이 도큐멘트에 아까 속성이 패스를 보시면 리드 올리기 때문에 안 봐도 오류가 나겠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타겟이 있어야 되고 인수값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결국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VLA put 패스가 적용되는 객체가 어딘가에 있겠죠. 조금 어렵나요? 하여튼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특성 중에서 리드 올리가 아닌 특성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도큐멘트에서 보시면 윈도우 스테이트라는 게 있네요. 이거는 리드 올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쵸? 리드 올리를 아니니까 한번 put 한번 해볼까요? VLA put 윈도우 스테이트까지 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채워지죠? 윈도우 스테이트가 있는데, 자, 숫자가 하나죠. 그러면은 뒤에가 도큐멘트에 윈도우 스테이트 특성은 됐고, 이거는 당연히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가 3이니까 최대로 된 상태니까 다른 것도 해보면 2번을 해보면 최소화가 됐네요. 그쵸? 그리고 1번은 그냥 창모드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요런 식으로 추적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DWG 객체에서 여러분이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메소드도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현재 텍스트 FB니까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저장이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이거는 뭐가 될까요? VLA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세이브 이게 해보면 파랗게 들어오죠. 그러면 세이브 할 대상을 당연히 이 ACDOC로 인수값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도면 자체를 한번 닫아볼까요? 저장이 됐으니까 저장할 거냐고 안 물어보죠.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라인이 그려진 상태로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도큐멘트의 객체 ActiveX 도움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도큐멘트 아까 말씀드린 도큐멘트 오브젝트에 우리가 쓴 방금 메서드가 세이브 했었잖아요. 그쵸? 세이브를 클릭을 해보시면 도큐멘트에 대한 세이브는 인수값이 따로 없죠. 그쵸? 쭉 내려보시면 VBA에서와 비주얼 리스벳의 예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이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이브 에지 메시드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덤프 뜬 거에서 보면은 세이브 에지는 인수값이 3개나 있죠. 이 근거를 추적을 해보면 자, 도큐멘트에 세이브 에지 그러니까 액티브엑스 메시드를 보니까 자,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의 지경을 넓혀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액티브엑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되는 거겠죠. 자, 저장까지 해봤으니까 자,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펀 액티브엑스2 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는 걸 해볼 텐데 2점을 받아서 라인 그리는 거 여러분 엄청 많이 해봤죠. 자, 여기서 리습으로 바로 하려면은 커맨드로 해서 라인 p1 p2 하면 이렇게 간단히 끝날 거예요. 그쵸?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작점 두 번째 점 클릭을 하면 바로 라인이 그려지죠. 근데 액티브엑스는 조금 이 과정이 좀 더 많아요. 자, 이 그리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 객체를 보시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오토캐드 안에, 도큐멘트 안에, 모델 스페이스 안에 라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아까 제가 요 위에서 그 객체를 가져왔던 이거를 그냥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어차피 이 과정이니까 캐드를 가져왔고 1번, 그리고 도큐멘트를 가져왔고, 그리고 모델 스페이스까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자, 뭐 갖고 왔으니까 바로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되겠죠. VLA 애드라인을 써보겠습니다. 자, 애드라인의 인수값은 자, 여기서는 실제로 가로 안에 인수는 2개인데 여기서 비주얼리즘 액티브 함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오브젝트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이 오브젝트 해당이 모델 스페이스라는 이곳에서 계층이 되어 있잖아요. 모델 스페이스의 애드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리습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델 스페이스바가 자꾸 모델 스페이스바래. 모델 스페이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인수값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금 함수명 다음에 무조건 그 오브젝트에 대한 그 인수 자리가 그 뒤에예요. 지금 모델 스페이스바가 여기 또 자꾸 모델 스페이스바래. 진짜 미치겠다 진짜. 모델 스페이스바. 진짜 어이가 없네. 모델 스페이스가 자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액티브엑스의 모든 점값은 리스트가 아닌 베이리언트로 변환 된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초과를 하나 할 거예요. 뭐를 자 베이리언트 PT라고 해서 PT1 VLX 3D 포인트로 바꿔서 P1을 바꿔서 저장을 하고 이 뭐야 이거 베이리언트 BA 그 다음에 PT도 똑같이 저장하겠습니다. 실행. 자, 2개인데 뭔가 내용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제가 비주얼리스 디버깅에서 보여드린 인스펙트를 써보시면 돼요. 인스펙트 PT1을 조회를 해보니까 변수는 타입의 어레이 오브 더블, 더블형 배열이라고 나와 있고 밸류를 클릭을 해보면 그 안에 내용이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리스트와 흡사하죠. 근데 형식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바로 이 인스펙트를 해보니까 베이리언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P1에다가 인스펙트를 해보게 되면 바로 자료형이 리스트라고 표기가 되죠. 그쵸?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중간 저장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 스페이스바를 나 진짜 미치겠네. 모델 스페이스바.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거야? 자, 모델 스페이스바. 자, 모델 스페이스 다음에 시작점이 될 PT1 넣어주고 2를 넣어주면 될까요?
자, 현재 도면 봅시다. 아무것도 없죠? 그려보면, 자, 리턴이 뭐가 되고, 캐드로 가보니까, 짱! 하고 그려져 있어요. 확인됐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셋 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쵸? 그럼 이것을 그려온 객체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셋 큐로, 액티브 X 라인이라고 해서 받아오면, 얘 자체도 객체로 리턴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실행해보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VLX 점프 오브젝트 라인에 T를 주게 되면은 이 라인에서 라인 객체가 지원하는 특성과 메서드를 전부 다 또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쭉 보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해서 자료형을 찾고 이 라인에 대해서 주어진 동작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항목들이 전부 다 VBA 프로그래밍 도움말에 이 항목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무브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무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도움말을 열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뭐를? 메서드잖아요. 무브는. 그러니까 여기서 M을 찾아서 M 무브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VBA에서는 오브젝트 무브 점 포인트 2개가 들어가지만 비주얼 리셉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수가 2개가 들어가지만 이 오브젝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드로잉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브를 하기 위해서는 VLA 당연히 무브가 되겠고 오브젝트 자체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D로 변환된 점을 2개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브, 카피, 어레이 등등 다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재밌죠?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원래는 서클, 텍스트까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면 굳이 제가 강의에서 그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클도 할 수 있겠고 텍스트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리기 한번 해봤으니까 개념에 대해서 해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메소드, 프로퍼티, 변환하는 것들, 그 다음에 편집하는 것들, 특성 변경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액티브엑스 개요 해보았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재미있으신가요? 액티브엑스 함수는 개념 설명했던 것처럼 내부 또는 외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오토캐드를 조작할 수 있게 해놓은 인터페이스가 액티브엑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비주얼 리셉 액티브엑스 함수를 좀 개념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액티브엑스를 나중에 C#, 베이직, VB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그대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엑스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액티브엑스를 제가 기초 강의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리습까지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VBA,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NET, C#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윈도우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초적인 문턱을 제가 좀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해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참,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서 구독자 4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됐고 좋은 내용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액티브엑스 2강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